안녕하세요. 동아시험문화연구학회 사무총장 김창준 세대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조선편인데요. 이 고조선이라 하면은 물론 당군조선이 되겠죠. 이 당군조선 시대의 금척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금척 그리면은 쇠된 자, 쇠금자를 썼으니까요. 쇠자를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옥입니다. 옥으로 만든 자에다가 쇠칠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척이란 옥으로 만든 자이다. 옥자를 이제 더 강도도 단단하게 하고 또 오래 보존력을 높이는데 이 쇠칠은 요즘으로 말씀드리는 뭐 합금이지 이게 일반 FE 단순한 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척이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옥으로 만든 옥금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국가라는 탄생의 비밀에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왕조는 이 국가에 있는 백성들, 나라라는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외적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에서요. 그래서 세금을 걷습니다. 이 세금을 거두려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제 길이라든지 이 부피라든지 이 무게라든지 이걸 바로 도량령이라고 합니다. 도량령이 있어야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또 도량령이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속이지 않고 백성들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과도 이 도량령이 있어야지만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이 나라의 표준은 이 정도가 얼마다 된다. 저 나라에서는 이거를 어떤 표준을 쓴다 해서 이런 도량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량령은 왕조가 흘러오고 특히 이제 같은 국가가 계속 이 시족이 내려오면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타민족에서는 다른 도량령들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량령 또한 국가라는 나라라는 그 기틀도 되지만 다른 민족과의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제 진시 황제 있죠. 한 2000여 년 전에 중국에 이제 한나라 이전에 진나라 시황제도 이 전국을 통일하고서는 중국의 이제 중환대륙을 통일하고는 맨 처음에 도량령을 반포합니다. 문자의 통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가 잡혀야지만 서로 속이거나 서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정정당당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도량령이란 이 정부에서 주는 현재 정부에서 주는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도량령이라는 것이 이제 얼만큼 중요한지는 아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시조선 사회 때에 한쪽에 이제 추를 놓고 한쪽에는 무게를 달 물건을 놓고 무게를 재는 저울, 형이라고 합니다. 이 진나라 시황제뿐이 아니고 전 세계 4대 문명권의 모든 왕조들이 수천 년의 역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도량령을 계속해서 반포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독창적인 그 나라만의 색깔의 그 길이, 무게, 부피를 갖고 이렇게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는데 돛박입니다. 뭐 현재 시장에서도 많이들 보실 건데 이러한 사각형으로 된 돛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돛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돛박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부피를 재는데 우리가 이제 합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면 이제 한족들은 이제 홉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홉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합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라고 하면 그쪽에서 어라고. 그러니까 국가마다 나라마다 같은 물건을 놓고도 모음 체계가 달랐습니다. 약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모음은 거의 표기가 안 되고 자음만 고대 문자로 남아서 후대인들이 그 자음에 따라서 모음은 붙여가면서 이렇게 해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응, 비읍, 지읒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모음 아, 어, 이가 붙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모음은 그 민족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학과 호배 차이는 그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 도량령이란 말 그대로 이 길이를 재는 자, 센티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재는 양, 이 되박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가 이제 양이 얼만큼 되냐 할 때 그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이란 거는 바로 무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근, 근수 있죠. 한 근, 두 근 할 때 이렇게. 그래서 도량령은 길이와 부피와 무게를 말한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자도 나오는데요. 이 도량령이란 도대체 어떤 표준으로 만들어졌냐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약 200년 좀 더 됐는데요. 프랑스의 학자들이 모여서요. 보세요. 이 지구의 그 자오선 길이를 표준으로 4천만 분례로 나눕니다. 이거를. 그 자오선 아시죠? 자오선 길이를 4천만 분례로 나눈 다음에 1m가 만들어져요. 1m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10분의 1 정사각형을 딱 만들고요. 10cm짜리 이렇게. 여기 10cm, 10cm 똑같죠? 여기 10cm씩 정사각형을 만들고 이 안에 물을 담아요.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아갖고는 여기다 물을 갖다 이렇게 담죠? 그 1kg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요.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고선 길이를 표준으로 한 다음에 4천만 분의 1로 나누고 1m로 정해요. 미터 온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10분의 1로 바로 그 10cm 안에 물을 부어서 1kg를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문명권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자를 만들었을까? 또 이 고대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타민족과 다른 도량령을 썼을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인들은요, 이 가운데 중지부터 해서 이렇게 꺾여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팔의 길이를 또 기본으로 놓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조선 시기는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3단계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약 4,500년 이전부터 3,000년 시기, 우리가 이제 단군조선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약 3,000년 전부터 약 2,300년 전까지를 기시조선, 기자조선, 그 다음에 약 2,300년 전부터 약 2,000년 전까지를 위만조선 이렇게 하는데, 위시조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단군조선은 3,000년 전에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고 흉노라든지 뭐 부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숙시, 음노 이렇게 여러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단군조선은 계속 내려오게 되고 바레만 모퉁이의 이제 일부분의 기자조선, 기씨가 있던 땅을 한 300년 도 존속을 이제 한 700년도 존속을 하게 되고 이후에 그 땅 사람들은 기자조선 사람들은 현재의 한반도로 이주를 해서 마한 월지국의 왕이 돼요. 이제 기시조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위시조선이 이제 존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배달조선국은 단군조선으로 연결해서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 단군조선이라는 거는 배달조선, 그러니까 배달국, 6,000년 전부터 4,500년까지 내려온 배달조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조선들은 센치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센치를 만들었나를 보겠습니다. 1500년 전 신라시대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신라는 약 한 지금부터 1300년 얘기고, 그 이전에 신라시대에 최초로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썼던 그 눌지왕이 있어요. 눌지왕 때 박재상이라고, 여러분 이제 뭐 부도지 징신록 들어보셨을 건데, 이 박재상이 저술했다는 징신록, 또 그의 아들 박문양이라고 있어요. 박문양이라는 분이 쓰신 금척지에는 금척에 대한 상당한 비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금척은 쇠로 만든 자가 아니고 오구를 갖다가 깎아서 쇠칠을 한 자인데, 국가의 표준 도량령이 바로 이 척도 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내려나 보면요, 눌지왕으로부터 약 250년 지난 서기 600년대에 이 신라와 중국 단나라가 손잡고 이 백제를 멸망시키죠. 백제국이 이제 멸망이 되게 되고, 신라를 도와줬으니까 이 당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내갖고 박혁거세 임금이 왕이 될 당시에 니네들이 이제 그 박혁거세가 갖고 온 옛날 옛조선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전 옛날 조선부터 내려오는 신라의 금척이 있는 걸 니네가 알고 있다. 니네 그 국가의 척도인 고대 조선의 자를
줘라. 옥으로 된 쇠자를 줘라. 옥쇠자를 줘라. 그러니까 모른다. 어디다 묻혔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제 경주 현재 모량리 이렇게 보시면요. 금천리 고분군에서 묻혀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른다 해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또 이제 약 지금으로부터 세종대왕 시기니까요. 세조임금 때, 이시조 세조임금 때니까 약 500년 전에 진신론과 금척지를 읽은 그 김시습이라는 아주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 김시습이가 그 너무 내용이 어렵고 난해하다고 그래서 김시습이도 이걸 풀 수가 없었다고 그랬고,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옥에다 쇠치를 했는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부터 3000년 사이, 평균 2700년 전에 그 흉노족들의 칸이 되면요, 그 이제 흉노의 칸의 또 옆에는 좌현왕, 우현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현왕은 제사를 맡게 되고, 우현왕은 제사를 맡아요. 이 좌현왕은 뭘 맡아요? 이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통 두 명의 칸이 이제 두 명의 그 왕을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우현왕, 제사를 맡는 우현왕이 옥을 조각해서 쇳물을 입혀서 금이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나라 무제 시기 때 이제 김씨라는 성을 하사해서 뭐 이 김씨가 최초로 전 세계에 탄생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현재 우리가 쓰는 한민족이 쓰는 자는 예전에 33cm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33cm. 정확히 말하면요, 32.4 정도, 32.5, 4에서 5 사이 됩니다. 32.5 정도. 보통 서양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현재는 30cm가 되죠. 그 우리 민족이 대략 한자 33cm는 어디서 기원을 했느냐? 제가 이 한자, 이 한척을 우리 민족이 어디서 기원했나 알아보려고 무지하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가 고대 이 당군조선 시기에 옥을 그러니까 가장 귀한 옥에다가 고대의 제사를 지내는 그 선조들이나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으로 섬기는 모양들을 조각한 다음에 용이라든지 합금을 해요. 20가지 이상 종류의 합금을 해요. 합금을 했는데 바로 옥에다 합금을 해서 이제 이게 금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사람 모양이면 금인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이야기를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조선이 멸하고 기자조선, 위만조선도 멸할 당시에 한족들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한사건도 설치하고 그럴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고대 글자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그 우리 고대 글자는 왕조에서 많이 쓰였는데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시기가 와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음을 빌려왔지 뜻을 빌려오진 않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두션시로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 분들이 음가를 빌려왔는데 뜻을 해독하다 보니까 고대 이 문자 해독에서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잘못되는 점도 많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 세조자의 금성문, 이제 금문, 성문, 각골문 이렇게 금문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조자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중국 한족하고 우리가 다르게 쓰였다는 거예요.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게 됐고, 이 2001년도 충남 부여의 그 궁남지라는 곳에서, 궁이 남쪽입니다. 백제 시대에 그 약 지금부터 1400년 전, 그러니까 서기 600년대 경에 나무로 만든 남자의 그 남성의 남근 모양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길이가 아주 희한하게도 16점 대략 한 4cm, 두께는 2.1cm, 평균 두께 2cm입니다. 1cm 정도 두께의 길이는 16.4cm.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평균 남성의 그 성기, 남근하고 이제 길이가 거의 평균 남성의 실물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 남근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게 궁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뭐 궁녀들이 많은 곳에 사용되었다 궁에. 근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남근을 연구하다가 아주 재미난 걸 찾아냈는데 자치기라는 겁니다. 일단 이 자치기 모양이 이게 땅에다가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파서 이, 이 자치기 할 때 이 구멍 이 평균 밖에 지름이 70cm 정도가 되고 안에다가 이렇게 또 소구멍을 파요. 이걸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다음에 50cm 정도 되는 이 나무 막대로 이 약 여기 15cm라고 나오죠. 작은 막대가 이게 옛날에 바로 남근이었습니다. 그만큼 흔했다는 거예요. 남근을 놓고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기란 우리가 이제 자척이라고 하죠. 자척, 자척. 그래서 바로 자할 때 자입니다. 이게 자를 쳐내는 건데 바로 이 남근이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반자였던 겁니다. 제가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칙이라는 게 이제 자세히 제가 써놨어요. 이거 이제 그 50자, 100자로 뭐 계산해서 한다. 남근 모양이다. 이제 제가 찾아냈다고 자세히 써놨습니다. 오늘 이 강의하는 부분은 이 네이버 세계 제1의 문명에 이렇게 글을 자세하게 제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시간 냈을 때 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남근과 한자의 관계는 무엇이냐? 왜 자치기를 하는데 애들이 남자의 남근 모양으로 조각한 거를 쳐내는 걸 갖다 놀이까지 했던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나무로 된 자는 백성 서민들한테 보급된 겁니다. 이제 고대 조선시대부터 이 왕실, 우리가 말하는 정부에서 도량령을 반포하면요, 이 길이가 어느 정도 표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옷을 만드는 집도 있고, 어떠한 뭐 물건을 만드는 집도 있고, 어떤 대장간도 있고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막대자는 되게 흔했던 거예요. 특히 남근 모양으로 고대를 만들어서 더욱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던 거예요. 한자 그러면은 남자의 남근이 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자 그러니까 16.5cm가 무슨 한자가 되겠느냐 33cm 정도 되지. 근데 이 두 개의 길이를 한자로 했고 결론은 이제 남근 크기를 반자라고 나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한자라는 개념이 원래는 남근 크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백제신라 고고유적등지에서 나오는 이 남근 모양들은 바로 그 당시에 사회에서 평범하게 백성들이 사용했던 반자, 자입니다. 자로 쓰였던 거라는 건데 남근이 뭐 쓸데없는 용도로 쓰인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애들이 갖고 그 자칙이라고 이제 놀이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라는 발음은 중국 사람들은 조라고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자에다가 초성의 자음은 이 중성에 반복되긴 자시 돼야 되는데 중국 애들은 오 발음을 하니까 조가 됩니다. 자가. 그래서 이 조시 됩니다. 원래는 자시라는 발음이 우리 남근 또는 이 척도에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자세히 말 물자도 그렇게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 바로 국가나 민족이 바뀔 때마다 바로 이 한자가 쓰였다는 거고, 이 3000년 전 주나라 시기가 있었죠. 이 서주 시기, 이제 동주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서주 시기의 한자는 20cm 주척은요. 주나라 척은. 그다음에 2000 한 200년 전 한나라 진나라 시황제가 멸하고 한나라 이제 이 초기 한나라가 만들어질 당시는 한자가 23.7cm, 23.5cm 정도 됐고요. 1700년도 당나라, 그러니까 서기 300년경에 당나라가 당척이라고 해갖고 한자가 약 29.7cm였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는 완전히 한자의 길이가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당척이라는 거는 30cm 정도만 사용된 게 아니고 소척과 대척이 있다. 그래서 당대척의 시작은 부기후척이라서 29.6cm, 대충 30cm 정도 됩니다. 수나라의 개왕관척으로 해서 다시 당나라로 갔다. 그래서 대충 30cm 정도 됐다.
소촉이 한 15cm 정도죠. 그래서 우리도 이 자라는 게 한자라는 개념이 소라는 개념과 대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근의 길이 16점 대략 5cm가 소척이라는 겁니다. 이 큰 자보다는 그 길이가 많이 이제 평범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길이를 잴 때에. 그리고 이제 대척은 남근의 2배 길이가 대척이 되는 겁니다. 조선 대척. 그래서 33cm 정도 되고요. 이 당나라라든지 센치가 다 달랐습니다. 중국의 그 각 왕조에서는 이 보통 고대 황실 기물들하고 사이즈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족의 유물들은 우리 조선인들만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물이 당나라 거냐, 주나라 거냐, 한나라 거냐, 또는 고대 뭐 우리 단군 조선 거냐를 알아보려면 이 유물의 길이를 재보면은 이 길이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조 것인지를. 유물들의 물건도 다 이 사이즈가 이렇게 표준화가 돼 있었죠, 고대에도.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음 편을 한번 더 보시죠. 국남지에서 쓰인 물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남근은 자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건 이제 한자가 보통 현재 33cm인데 국남지 거는 16.4cm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금척의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황금 비율이라고 해갖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하고 뭐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이 사용했다는데 이 16.27, 뭐 2호에서 16.2cm 정도가 돼요.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 고대 조선의 소촉, 반자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황금비의 2cm가. 현대과학으로도 거의 길이가 이제 일치한다는 거는 남으니까 약간 다를 수가 있죠. 그동안에 이제 뭐 한 1300년 전 거니까. 그런데 뭐 1mm 정도의 0.1mm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예. 자, 지금 보았듯이 남금 반자가 바로 이 자치기, 자라는 뜻이었어요. 자치기에 자를 친다는 그런 거였던 겁니다. 작은 자 소척이죠. 자척자를 써서 자치기는 바로 이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근은 자다, 자를 치는 놀이다. 반자가 서민들에게 많이 보급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반은 소척이 돼서 그 소척이 많이 쓰였던 거예요. 여러 일상생활 도구 같은 데서. 자, 우리가 이제 3000년 전에 그 주나라 왕조 시대가 버금가는 기시조선 시대가 있어요. 위만조선 이때. 이때도 우리는 조선족은 33cm를 사용했습니다. 이 주나라 척 아까 전편에서 보여드린 주나라 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까 전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나라의 한 척에 대해서는 20cm였다. 한 자가. 그런데 우리는 한자 한 척이 33cm다. 많이 차이 나죠? 같은 동시대인데도 13cm 정도가 차이 납니다.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왕조별로 그 나라별로 그러한 그 자가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그 자기 시조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그 먼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왕조에서 쓰이던 것이 조금씩은 센치나 이게 변형되지만 크게 변형되지 못해 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은 거의 대략 33cm에 근접하는 것이 계속 쓰여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포목전 가서도 한자 주세요 33cm짜리 자를 잽니다. 지금 30cm짜리 재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척이란 그 바로 옥으로 이제 이렇게 남자의 성기 모양을 제작해서 표지되는 반척, 그러니까 합금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한쪽은 용의 형상을 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16.5cm 쪽은 반쪽은 남근 모양으로 만들고 반쪽은 용의 모양으로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이쪽은 남근 모양, 용의 모양으로 해서 33cm짜리 한자를 만들어요. 옥으로 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쇳물을 입혀서 보존력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 후대까지 전수되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연마되지 않게끔 만든 거죠. 지금 보시면은 한 장에 2배 66cm짜리에다가 남근 옥조광상을 제가 제작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만큼 이 통일신라 시대 이 토우들인데 상당하게 이 성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현대사회처럼. 그렇죠? 자, 지금은 뭐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라는 개념은 남근이라는 개념, 한 소척은 남자의 성기다. 그리고 이제 대척은 남자 성기의 2개 크기다라는 게 이제 보편화되었던 사회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찬찬히 한번 나중에 또 블로그 내용 한번 자세히 읽어들 보시고요. 하늘에 제천들의 신녀들이 상시 거주하면서 이 소도라는 곳에 이제 있는데 이때가 이제 그 보통 15일 날 대보름, 1년에 큰 달이 이제 2번 뜨죠.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음력 1월 15일경, 그리고 또 이제 8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가을, 중추가절, 가을의 가운데에 아주 아름다운 이 절기다. 중추가절, 바로 추석 때. 이때 기억나들이 안 나오는데요. 달이 커진다는 거는 지구에 가까워진다는 건데, 이 지구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그만큼 바닷물의 수위도 올라가게 되고, 또 이 임신할 때 여성들의 그 자궁에 남성의 정자가 착궁이 잘 된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형아율이 낮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또 그 봄과, 그러니까 이 정월대보름과 또 이 추석 때에 결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때에 임신한 사람들이 또 바로 10개월이 떠나니까 또 이게 아주 좋은 계절이랍니다. 이때가 또 기형아도 출산이 안 되고요.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소도 지역에는 전부 다 이렇게 섹스상들이 많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여자들이 여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신녀들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이 무당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고, 이 소도들 역으로 남자들이 도망가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면죄부를 만다고 하죠. 근데 이제 보통 거기 기숙자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제 목공부터 철공, 석공, 그러면서 하나의 이러한 섹스적 이 이러한 문화는 아주 타락된 문화가 아닌 소도 지역에서 신께 제사 지내는 동네만의 이 독특한 이런 문화들이 계속 현대까지도 전승되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타민족과는 다르게 남근의 한 길이, 보통 남성의 표준 길이를 놓고 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라는 이 아까 말씀드린 설명해 드렸어요. 자가 지그세 은가에다가 이렇게 모음 아가 붙어서 자가 되면다. 이 종성에 다시 지그시부터 자시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시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건데, 이 자시라는 발음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아가 오로 발음되니까 조시돼 버렸어요. 원래 자시 우리 표준어로 한 겁니다. 이게 우리 표준어로 자치기 할 때 자시 맞는 거예요. 예. 고대 조선에서는 이 세상의 척도를 자를 제작할 때 실제 남성의 물건이 남근의 실제 길이로 했기 때문에 대단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독창적인 두령의 반포를 하였고, 조선에서는 이 배달국 때부터 계속 쓰여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단군조선, 뭐 기자 위만, 그리고 이제 현재 이시조선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 3편에서는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이 도량령에 대해서 이제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중원 대륙을 지금부터 2400년 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을 춘추, 그 후를 보통 전국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춘추 시대라는 데는 되게 쉽게 말해서 아주 그 고조선이 약 3000년 전에 단군조선이 많은 소수민족으로 분리되면서 되게 많은 이 국가들이 있었어요. 소규모 국가들, 우리가 말하는 지금이 한 도 정도도 안 되고 한 뭐 시 정도 되는 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무수히 소국들이 분포를 하게 됐고, 현재도 중국에 이 소수민족이 많은데
그 당시엔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량이 합쳐지지 않다가 진시황제 때 일부 중원들에게 이제 그 통일하게 되는데, 진나라 9년제 실시로 중앙집권화 되기 전까지 중국은 한마디로 거의 한 800년 동안,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부여 및 여러 분국으로 분열되면서 중국은 800년간 완전히 그 소국들의 피나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 모계성을 따르던 시대가 점점 더 이제 시족사의 남성 시대로, 이 성이라는 글자는 여자의 몸에서 날생자죠. 이게 성성자입니다. 태어났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여성이 사람을 만든다. 여자가 사람을 생명을 만든다는 뜻이고, 이 씨라는 말은 이제 후대에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이 씨가 붙으려면요, 왕만이 갖고 수 있었어요. 이 우리가 무슨 웅성이다, 곰성을 쓰는데 10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 씨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는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100명의 아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왕이 되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씨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 시대부터 시가 많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성 위주였다는 거죠. 자, 진시황 때 이사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진시황이 이제 아주 측근인 이사라는 사람에서 이제 분서, 갱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이제 단군조선은 이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게 됩니다. 진나라 시황제 시작이 밀리고, 또 한나라에 밀려서 대륙에서 차츰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은 남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절반의 크기입니다, 이게. 자, 여기는 용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금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옥침이죠. 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옥으로 만드는데 임금이 배는 베개죠. 용 2마리가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고요. 구멍이 3공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 3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요, 오른쪽은 용, 왼쪽은 바로 남근. 또 용, 뭐 여러 가지 용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임금의 얼굴을 용왕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금척입니다. 이게. 네, 금척입니다. 옥으로 조각해서 쇠칠을 한 금척이고요. 임금의 얼굴을 용의 얼굴이다. 뭐 임금의 뭐 금안이라고도 하죠. 또 임금의 몸은 옥체다. 뭐 앉는 것은 옥좌다. 또 뭐 임금이 배는 베개는 금침이다. 또는 용침이다, 옥침이다. 용침, 옥침, 금침 다 같은 말이 되죠. 예. 그래서 옥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자, 이 세 금자는 같다는 겁니다. 옥은 곧 왕이요. 그러니까 옥 자체는 곧 왕입니다. 왕이요. 왕 자체는 바로 옛날에 쇠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쇠. 같은 글자들입니다. 다. 이 용자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라는 거는 임금한테만 쓰였기 때문에 다 이 임금을 표현하는 글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건으로 해서 고대 조선에 내려온 금축이 현재 좀 상당히 크죠. 여인네가 남성의 성기를 뒤에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길이가 바로 2자가 되어 있습니다. 2자. 33cm, 정확히 2배 크기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소척입니다. 이게 이제 대척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거는 대척의 2배가 됩니다. 예. 소척. 작은 척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척. 이게 이제 한자라고 후대에 그러죠. 한자. 이건 반자입니다. 그죠? 반자고요. 이건 2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정확히 이 사이즈를 보시면요, 7.7cm, 그러니까
이 반자의 또 반 모양입니다. 이 센치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7.7cm. 고대 유물들의 길이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길이 크기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척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홍사은의 무룡시 때의 용광로를 설계하고, 이게 언제는 약 4,500년 전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때에 무룡시라는 그 직책이 있는 용광로를 설계하고 옥을 조각하여 예술품을 만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예. 자, 벌써 4,500년 전에 불을 다스려서 용광로에서 뜨거운 아주 고온에서 이 옥조각에다가 합금을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술이죠. 그리고 또 옥에다가 합금한 거를 이렇게 표준으로 금초까지도 만들었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센치들이 있는데 이게 31cm, 그러니까 고대 조선은 약 31cm, 아주 옛날 배달 조선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 오면서 33cm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31cm 기형도 있고 29cm 기형도 있습니다. 이게 더 옛날 기형이 되겠죠. 더 옛날. 그러니까 뭐 환국 후기, 배달국 초기 29cm, 31cm, 33cm 이런 식으로 약간 2cm씩 커져 나오더라고요. 한 자가요. 여기 보시면 지금 29cm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지금 남건을 잡고 있는 것은 불이라고 합니다. 불. 그러니까 남건은 불로도 표현되는데요. 불임금, 염제를 나타낸 겁니다. 예. 그래서 배달조선 시기는 한자는 14.5cm. 그러니까 남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곱하기니까 29cm가 되겠고, 단곤조선 시기에는 약 31cm로 기자조선 시기 이후로는 33cm 정도가 대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2지신에 대한 또 합일된 옥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도량령 중에서도 이 자척자, 그래서 금척의 비밀을 해서 우리 고대 조선 시기의 그 한자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